8장으로 들어가서 제목은 세미컨덕터 크리스탈이고 이 밴드갭이라는 용어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 5장까지 포논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 기텔 책에서 다루었고 6장부터는 그 제목이 프리 일렉트론 페르미 가스에서 전도성이 좋은 금속 물질 내에서의 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전자 상태를 기술하는 방법을 다루었고 7장에 가면은 이제 에너지 밴드였죠, 제목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에너지 밴드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 전자의 상태 함수,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어요. 그럼 8장에서는 그 전자 밴드 구조에 대한 그 7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그러면 세미컨덕터 크리스탈의 에너지 밴드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의 그 밴드의 모양이 바로 세미컨덕터와 메탈의 이 전기 전도성의 그 온도 변화 방식의 그 차이점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밴드갭 하면은 그 여기에 그 이제 8장 뒷부분에 있는 이 저메늄, 저메늄이란 그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 그러죠. 그런 이제 실리콘보다 한 줌이 더 아래에 있는 그 저메늄의 에너지 밴드 구조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7장에서 우리가 그 에너지 밴드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해서 보통 모양이 뭐 대충 그 이 에너지가 낮은 그런 밴드들은 뭐 이와 같이 어떤 그 K 제곱에 비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위로 가면은 그것이 이제 그 접혀지죠.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이것이 바깥으로 쭉 뻗어나가는 건데 그걸 갖다 접어서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이쪽으로 표현하고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건 일로 표현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존 바운더리에서의 그 상태가 이제 에너지가 높은 상태와 낮은 상태로 이렇게 갈라지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리 일렉트론 형태의 그 웨이브 펑션을 가지는 이제 그런 그 물질에서의 그 존 바운더리에서의 그 에너지 갈라짐에 대해서 했죠. 근데 여기서의 밴드갭은 예를 들어 이런 갈라짐을 밴드갭이라 그러진 않아요. 에너지가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밴드갭이라 그러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절대 영도를 생각하면은 절대 영도에서 우리는 어느 에너지까지 전자가 그 상태들을 그 꽉 다 채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페르미준이에요. 이거를 페르미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를 0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페르미준위의 값을 0으로 놓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상태들의 에너지를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미준이 이한다 꽉 찼죠. 다 이제 모든 상태들, 다시 말해서 여기 이런 상태들이 여기 모든 그 에너지 밴드에 그 존재하는 아이겐 스테이트 K를 가지는 그런 그 상태들을 다 전자들이 다 채웠다는 거죠.
다 채워서 여기 이제 색깔을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 상태들을 전자들이 다 채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채웠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요선에 해당하는 거죠. 요선. 또 밑에 이렇게 이제 여기 그림자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잡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퍼스트 브로잉 존을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러면 퍼스트 브로잉 존의 모든 방향을 다 검색하더라도 에너지가 제일 꼭대기는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이제 중심, 그 위상 공간의 중심에서 완제로 제로 방향으로 뻗는 것만 표현을 했는데, 완제로 제로 방향과 뭐 완환 제로 방향과 그 사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완환한 방향, 뭐 완환한 방향과 완제로 방향의 사이 뭐 이런 모든 그 퍼스트 브루잉 존에 있는 모든 그 웨이브 벡터 포인트들에서의 에너지들을 다 검색했는데 그 최고의 에너지는 역시 여기더라는 거죠. 여기 k 이퀄 제로에서 최고가 되고,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감마에서 완제로 제로 방향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감마 포인트에서 완 방향으로는 이제 에너지 모양이 이렇게 돼서 이것보다 좀 더 이제 약간 높죠.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가죠. 그러면 완 제로 방향은 또 뭐 어떤 이런 비슷한 모양이지만 하여튼 여간에 그 똑같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갈 거고, 그 방향들 그 사이에 있는 그 웨이브 벡터 포인트에서는 또 이제 뭐 어떤 모양이지만 대강 하여튼 그 모든 그 점들에서의 그 에너지를 다 파악을 해도 최고의 에너지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가 결국은 이제 페르미 에너지가 되는 거죠. 페르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절대 온도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죠. 여기고 그 외 다른 그 웨이브 벡터 포인트에서는 페르미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들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간에 이게 가장 높은 에너지고 그 에너지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어 있는 상태, 이제 다 채워졌으니까 이 위는 다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비어 있는 상태의 시작이 페르미 준이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리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성이 좋은 그 물질에서의 그 전자들을 프리 일렉트론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프리 일렉트론들이 가지는 그 상태들은 여기까지가 꽉 채워졌는데, 꽉 채워진 상태 바로 위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꽉 채워진 상태에서 바로 위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죠.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저메늄의 경우는 여기가 이제 채워진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보다 요만큼 0.92B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지만이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상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여기서 사이의 거리는 1입이죠. 여기는 0.95. 그러니까는 우리가 밴드갭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 채워진 가장 높은 에너지와 채워지지 않은 가장 낮은 에너지의 에너지 차이기 때문에 지금 요 위에 채워지지 않은 가장 낮은 에너지를 나타내는 위치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간접 밴드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다이렉트 밴드갭. 그런데 뭐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거는 이쪽이 좀 더 올라가고, 물론 이제 밴드갭도 이제 더 커지죠. 이쪽 이 k 이퀄 제로에서의 이 에너지 차이도 커지고 이것도 올라가는데, 이게 더 위로 올라가서 이 채워져 있는 가장 그 높은 에너지와 비어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가 바로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마주보죠.
그래서 그런 걸 다이렉트 밴드 갭이다. 그래서 갈륨 알스나이드 같은 게 이제 그런 류에 속하죠. 근데 실리콘이나 저메늄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 가운데 K 이퀄 0의 그 위치에서 이 밸런스 밴드의 가장 높은 페르미 준위가 여기 존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채워질 수 있는 상태는 K 이퀄 0을 가지는 상태가 아니고 다른 상태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상태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여기 이렇게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채워진 밸런스 밴드, 여기는 비어있는 컨덕션 밴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두 밴드 사이에 에너지 갭이 있다. 요것이 바로 밴드 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프리 일렉트론이 이제 고체 내에 있을 때, 금속 내에 있을 때 존 바운더리에서 보면은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것이 에너지 갭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니고 밴드 갭은 퍼스트 브루한 존 내의 모든 상태들에서의 에너지를 다 조사했는데 그 중에 채워져 있는 가장 높은 상태는 여기고 그게 여기고 비어있는 가장 낮은 상태는 여기라서 두 상태 사이에 아예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그 에너지 대역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대역의 폭을 밴드 갭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금속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 페르미 준위가 여긴 페르미 준위가 여기 있잖아요. 금속이라고 한다면은 페르미 준위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기 밑에까지는 다 채워졌어요. 여기까지는 다 채워진 상태고 여기 다 채워진 거고 여기는 비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채워진 상태에서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 상태가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채워져 있는 페르미 준위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그 에너지에 이제 우리가 이 아이겐 K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K가 바로 이제 허용된 K가 있어서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워져 있는 전자들이 채워지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매우 용이한 것이고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채워져 있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 에너지 밴드 갭을 이겨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자가 위로 올라가기가 용이치 않은 거죠. 이와 같이 메탈의 경우는 작은 에너지만 있어도 바로 이제 저기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그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메탈의 경우는 매우 좋은 것이고 세미컨덕터는 사실은 부도체죠. 부도체 중에서 그러니까 부도체 성질이 바로 이런 거죠. 채워져 있는 상태와 비어 있는 상태 사이에 이와 같은 밴드 갭이 있으면 그거는 부도체인데 그럼 반도체는 뭐냐면은 그 밴드 갭의 에너지가 좀 작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다이아몬드, 카본으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같은 부도체의 경우는 요 밴드 갭 에너지가 뭐 6 일렉트론 볼트 이상 그렇게 나오는 반면에 요 저마늄의 경우는 요게 이제 그 0.9 일렉트론 볼트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훨씬 그 작죠. 작으니까는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뛰어오르는 게 우리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그 밴드 갭이 큰 부도체에 비해서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질이 이제 반도체의 소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은 아무리 밴드 갭이 작아도 그냥 이렇게 순수한 물질로 이제 반도체란 물질, 저마늄이나 실리콘을 만들어 놓으면은
전기 전도성이 나빠요. 왜냐하면 밴드갭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거를 이겨서 이렇게 점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카본보다는 낫지만은 좀 이와 같이 뭐 0.92 뭐 이렇게 되는 것조차도 이제 전자가 점프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행히도 불순물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그 불순물들이 여기 그 컨덕션 밴드 바로 밑에 그 에너지 준위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밸런스 밴드 바로 위에 이제 에너지 준위를 형성하거나 하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전자가 있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기가 용이하고 또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있던 그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여기 비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점프하기가 용이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전자 상태 하나 비잖아요. 그런 걸 이제 홀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같이 올라간 거를 일렉트론이라 그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자가 점프해서 여기를 채움으로써 여기 상태가 하나 빈 거를 이제 홀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기 전도성을 좋게 하는 이제 그런 그 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불순물 도핑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미컨덕터의 도핑을 적절히 하면은 그 전기 전도성이 메탈에 근접하는 그런 값을 이제 가질 수도 있어서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거고 이 세미컨덕터도 완전히 순수한 세미컨덕터 즉 이와 같은 불순물 준위가 없는 경우에는 이 작은 밴드갭이라 하더라도 매우 그 전자가 그 트랜지션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전기 전도성은 매우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메탈하고 비교하면 메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전도성이 좋은 메탈도 있고 뭐 안 좋은 메탈도 있을 텐데 뭐 카파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6승 5cm 정도의 그 전도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로우의 이 저기 역수가 콘덕티비티니까 이건 이제 레지스티비티고 콘덕티비티는 10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 레지스티비티가 이렇게 이제 낮은 데 비해서 세미컨덕터는 도핑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 이제 비저항이 큰데 도핑을 하면은 뭐 상당히 이제 그 이런 그 금속 물질에 근접하는 그 낮은 레지스티비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금속하고 세미컨덕터의 그 전기 전도성이 이제 이와 같이 어떤 그 뭐 특정한 값이 아니라 이런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신물질을 하나 만들어서 그 물질이 금속성을 띠는지 아니면 이 세미컨덕터인지 그러니까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전도성이 적절히 좋아요. 뭐 한 뭐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금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핑된 세미컨덕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세미컨덕터냐 금속이냐를 판가름하는 방법이 이 온도 변화에 따르는 이제 레지스티비티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이제 캐리어 덴시티가 있죠. 그래서 카파 같은 경우는 카파 덩어리를 만들 때 카파 원자 하나에서 전자 하나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그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돼서 전기 전도성이 좋은데 그것이 이제 저온에서는 잘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이제 고온이 되면은 포논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걸 방해하죠. 그래서 이제 비저항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속의 경우에는 이 캐리어 덴시티는 변치 않아요. 근데 그 캐리어가 포논에 의해서 방해를 많이 받아서
그 캐리어의 그 유동성이 이제 줄어드는 거지, 그 캐리어 자체의 덴시티는 변하지 않는 것이 금속이라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캐리어 덴시티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는 게 이제 그만큼 많아지지 않는 거죠.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로 점프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제 불순물을 통해서 뭐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는 것도 많아지고 해갖고 캐리어 덴시티가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근본적인 차이는, 메탈은 캐리어 덴시티는 변치 않는데 세미컨덕터는 캐리어 덴시티가 변해서,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캐리어 덴시티가 작아지니까는 전도성이 작아져서 리지스티비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 따라서 리지스티비티를 봤을 때 온도가 낮아지면은 리지스티비티가 이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온으로 갈수록에 결국은 이 캐리어 덴시티가 감소하기 때문에, 즉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 값 전체가 작아지죠. 그리고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에너지 밴드 갭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 밴드 갭이 크면은 결국은 이제 이 값이 커지니까, 근데 왜 마이너스니까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죠. 캐리어 덴시티가 작아져서 리지스티비티가 커지는 거고, 반면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캐리어 덴시티가 커지니까 리지스티비티가 줄어드는 이런 거인 반면에, 우리가 금속의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금속의 경우는 이제 온도가 높을 때는 포논이 방해를 해서, 포논 개수가 많아지니까는 포논들이 방해를 해서 리지스티비티가 커졌는데,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은 포논 개수가 줄어들어서 결국 이제 이렇게 리지스티비티가 낮아지는, 그래서 완전히 서로 정반대의 온도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어떤 신물질이 이제 이 세미컨덕터냐, 세미컨덕터냐 아니면은 메탈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판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인트린식 캐리어라 함은 순수한 반도체, 즉 불순물이 없는 그런 반도체에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 밴드로 일부가 이렇게 점프하는, 이런 점프를 트랜지션, 우리말로는 전이라고 하죠. 그런 그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캐리어를 인트린식 캐리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컨덕션 밴드로 올라간 일렉트론의 밀도를 N이라고 하고, 밸런스 밴드에 남아있는 홀의 밀도를 P라고 했을 때, 이런 인트린식한 케이스, 즉 모든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 캐리어들이 그 근원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점프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 일렉트론 덴시티 N과 홀 덴시티 P가 똑같은 거죠. 인트린식한 케이스에는 N과 P가 같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불순물이 도핑이 돼서 여기에 뭐 불순물 준위가 형성이 돼서 이것으로부터 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캐리어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저기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거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합쳐서 n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n과 p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불순물이 있는 경우라서 익스트린식이라 그래요. 외부에서 이제 뭔가를 집어넣어줘서 캐리어가 생긴 거니까 그때는 익스트린식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n과 p가 같지 않지만은 지금 이제 순수한 반도체에서, 우리가 순수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만들 수가 없죠. 불순물이 어떻게든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불순물이 없다는 이론적인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N과 P가 같은 그런 상황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캐리어가 P와 N, 요 이제 홀과 일렉트론 캐리어 두 개가 생기고, 따라서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도 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에 의한 컨덕티비티와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에 의한 컨덕티비티의 합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메탈 하면은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이렇게 하나로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캐리어 덴시티하고 N 하나밖에 없는데, 반도체의 경우는 이런 그 이제 밴드갭을 사이에 두고서 전이해서 생겨나는 두 종류의 캐리어가 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은 요 일렉트론에 의한 콘덕티비티와 홀에 의한 콘덕티비티의 합으로 전체 일렉트리컬 콘덕티비티가 결정이 되고, 이런 경우에 특별히 우리가 모빌리티란 양을 이제 새로 정의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N2를 빼고 나면은, 시그마에서 N2를 빼고 나면은 이제 2타우 나누기 M이 되죠. 그죠? 2타우 나누기 M 이렇게 되는데, 이 타우라고 하는 거는 캐리어가 한번 충돌하고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일렉트론과 홀이 다르다는 거죠. 아무래도 환경이 다르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자유로운 일렉트론들이 많이 있는 환경이고, 여기는 홀들이 주위에 어떤 비어있는 상태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이제 통해서 이동하는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이 좀 다른 그런 이동 상황 때문에 요 모빌리티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이 반도체의 경우에 아무래도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홀 모빌리티보다는 좀 큰 것이 보통 반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요 모빌리티를 정의하는데 여기 이제 매스가 있죠. 근데 요 매스는 일렉트론 매스가 아니고, 일렉트론이 이 컨덕션 밴드를 이제 통해서 이동을 할 때 그때에 느끼게 되는 그런 매스인데, 실제 일렉트론 매스보다는 좀 작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홀의 이펙티브 매스도 마찬가지로 실제 일렉트론의 그 매스보다는 좀 작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반도체에서의 이펙티브 매스의 경향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렉트론의 이펙티브 매스가 요 일렉트론 캐리어의 이펙티브 매스가 요 홀 캐리어의 이펙티브 매스보다는 좀 작아요. 이펙티브 매스가 작다는 얘기는 모빌리티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일렉트론 캐리어의 모빌리티가 좀 크다는 그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펙티브 매스가 작다는 걸로, 이제 작은 것에 의해서 이제 모빌리티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게 되죠. 물론 여기 릴렉세이션 타임도 있지만은 이제 요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은 주로 얘기할 때 모빌리티가 일렉트론이 홀에 비해서 큰 거는 이펙티브 매스가 일렉트론 캐리어의 이펙티브 매스가 홀 캐리어의 이펙티브 매스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이펙티브 매스들은 반도체 내에서 실제 그 우리가 일렉트론 하면 매스가 있죠.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을 가지는 실제의 그 정지에 있는 그 전자의 매스에 비해서 좀 작게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이 반도체 내에서의 그 이펙티브 매스의 보통의 값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그
이제 순수한 반도체에서의 그 인트린식 캐리어에 그 의해서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인트린식 캐리어의 개수를 이제 계산으로 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컨덕티비티를 관측함으로써 뭐 이런 캐리어의 개수를 유추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보기에 이 그림은 이제 요 그림의 캡션이 있잖아요. 근데 요 그림의 캡션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얻은 데이터라는 얘기가 없어요. 보통 실험적으로 데이터를 얻으면 뭐 포인트마다 예를 들어 모든 온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어떤 특정한 점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 데이터 포인트 있고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 나타내 주지, 이렇게 이제 곡선으로 쭉 있는 거는 경험상 보통의 경우에 이론적인 계산이에요. 따라서 아마도 이거를 토대로 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비례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이제 비례상수까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마늄과 실리콘을 비교를 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캐리어 덴시티가 여기 10의 14승 퍼 세제곱센치부터 10의 9승까지 이렇게 저기 이제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의 14승에서 10의 9승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언뜻 보면 저마늄이나 실리콘이나 비슷한 게 아니냐, 비슷한 것처럼, 그러니까 10의 10승에서 10의 13승까지 이렇게 퍼져 있고, 이것도 10의 10승 근처에서 여간에 9승과 10승 사이가 비슷하죠. 그래서부터 이제 10의 14승까지 퍼져 있으니까 비슷한 게 아니냐 하는데, 지금 보면은 온도가 달라요. 여기는 200도 K에서 300도 K까지 돼 있고, 여기는 이제 300도 K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이쪽 끝은 450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어떤 정해진 온도에서 캐리어 덴시티를 비교하고자 할 때는 상온에 가까운 300켈빈에서의 저마늄은 바로 여기 근처죠. 여기니까는 캐리어 덴시티가 한 10의 13승 이 정도 이렇게 저기 결과가 나오고, 실리콘의 경우는 여기죠. 여기니까 이제 여기가 되니까는 이거는 10의 10승계죠. 그러니까는 저마늄에서의 그 상온 300켈빈 근방에서의 그 순수한 저마늄 내에 있는 그 캐리어의 개수가 그 실리콘에서의 캐리어의 개수의 한 100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큰 차이는 결국은 요 밴드갭 에너지의 차이인데, 요 설명에 보면은 저마늄의 밴드갭 에너지가 0.66 EB로 돼 있죠. 다음에 요 실리콘에서의 밴드갭 에너지는 1.11 EB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밴드갭이 크니까, 밴드갭이 크면은 이제 이 값이 커지는데 마이너스니까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밴드갭이 한 거의 2배로 이제 컸는데,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온에서의 캐리어 덴시티는 실리콘이 저마늄의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콘덕티비티가 저마늄의 경우에 실리콘보다 이제 좋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와 같은 캐리어 덴시티의 그 크기는 이제 매우 작은 값이라서, 우리가 실제로 뭐 홀 메저먼트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캐리어 덴시티를 실험적으로 구하고자 했을 때 좀 구하기 힘든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훨씬 커서 한 10에 한 15승 정도는 돼야 좀 측정이 좀 신빙성 있게 되는데, 저마늄의 경우는 그래도 15승에 그래도 좀 가까운 편이지만, 실리콘의 경우는 너무 이렇게 작아서 실험적인 관측이 쉽지는 않아요. 하여튼
이제 이론적으로 아마도 이제 이와 같은 밴드갭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것 같고, 좀 전에 우리 그 에너지 밴드 구조에서 저마늄의 밴드갭이 앞에 그 밴드 구조에서 0.92B라고 이제 써 있는 걸 봤는데 왜 여기서는 왜 0.66입니까?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계산 방법에 따라서 밴드갭 에너지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A라는 밴드 구조 계산 방법에 의해서 했더니 뭐 이렇게 났는데, B란 방법으로는 또 뭐 이렇게 날 수 있고, 어, 또는 뭐 이런 값들이 뭐 다른 실험에 의해서 이제 밴드갭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밴드갭을 측정했더니 이제 이런 값이 나와서 이론적인 값과는 좀 차이가 이렇게 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데, 요 이제 그림의 캡션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얘기가 되어서 그런지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 값이 앞에 이거와 비교해서 다른 이론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산되어진 밴드갭 에너지일 수도 있고, 실험에 의해서 상온에서 측정된 밴드갭 에너지일 수도 있는, 우리가 그 이 그림의 캡션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얘네 둘을 이렇게 비교했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출처가 비슷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얘를 측정해서 구했으면 얘도 아마 측정해서 구한 값일 것이고, 얘가 이제 이론적인 계산에 의한 값이면 얘도 아마 같은 이론에 의해서 이제 실리콘에 대해서 구해봤더니 저면유에 비해서 좀 크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어떤 실험이면 실험, 이론이면 이론, 같은 조건의 그 이제 요 값을 구하는 그런 이제 이론 또는 실험적인 과정을 통해서 얻어져서 이제 이거에 의해서 비교가 이제 되어 보니 캐리어의 그 덴시티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났다, 이제 그런 거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계산 방법에 따라서 밴드갭 에너지 차이가 이 정도는 얼마든지 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값들이 이렇게 막 이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그때그때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몇 년도에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얻은 값이다 라든지, 뭐 누가 몇 년도에 어떠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구해낸 밴드갭의 값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정확한 출처가 되는 것이죠.